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먼저 저는 장기로 계속 들고 왔던 윤화일은 이번에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윤화일 자리에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GDXU 최근 영상에서 아래에서 다시 들어갔던 부분 이제 좀 4,400, 4,000을 찍고 전환되고 나서는 일단 FOMC 전에 오를 상황이어서 들어간 다음에 FOMC 전에 익절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제 이제 금이랑 실버가 다시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도 있지만 그 외에 자본으로 계속 이제 수익을 내면서 결국 이제 빅테크들도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수익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병행해서 다른 종목에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끌고 갈 생각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수를 볼 건데요. 자, 오늘 세마녀의 날이잖아요. 세마녀의 날, 네, 감마가 740부근에 좀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FOMC 때 점도표는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높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이 네, 충격을 받아서 여기 갭 부분을 매꾸러 내려올 수 있다. 라는 부분. 하지만 저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보다는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좀 하락분을 좀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비둘기적이지도 않았 뭐 이런 중립적인 스탠스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구간에서 FOMC 때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르더라도 네, 다시 한번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전히 지금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 축에 속하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GDP는 깎였고 고용은 뭐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 PCE랑 코어 PCE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다. 그리고 금리 전망도 2회 인상 가능성을 보는 연준 위원들도 5명이나 있고 1회를 보는 연준 위원들이 한 3명인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가 찍혔어요. 하지만 워시가 점도표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을 개혁을 할 건데 5개의 태스크포스를 신설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결과가 가을 공개 예상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성명문도 되게 대폭 줄였고 이제 얘가 이 워시가 그 점도표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강조를 했지만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 금리 정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장을 흔드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와 경제 전망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까 요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수집 방식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6주 뒤에 다시 한번 7월에 FOMC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물가 데이터를 또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가 막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월, 7월 FOMC는 그렇게까지 뭐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겁니다. 그리고 매둘기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태스크 신설하고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해서 찐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가을 10월이라는 거죠. 하지만 10월은 이제 곧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에서 뭐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좀 더 비둘기적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요거 이제 트럼프를 의식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6, 7월, 8월 구간에서는 증시가 막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요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동성은 위아래로 좀 크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쓰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10년물 금리를 보면 어제 FMC하고 잠깐 튀었어요. 4.5까지. 하지만 여기를 위에서 안착을 한 게 아니라 다시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세마녀의 날에서 이제 QQQ가 다시 한번 한 735에서 740까지 올라가면서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이 프리장에서의 상승이 만약에 페이크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를 깎아내릴 건데 저는 좀 그런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약강 보합으로 오늘 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가를 보시면 거의 지금 75, 80까지 깨고 75로 내려왔거든요. 거기다가 MOU 체결이 원래 금요일에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는 상황이고 유가는 아래로 억눌린 상황입니다.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튀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80불을 넘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증시에 요 부분이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80 불만 안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10 년물과 달러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년물이 다시 4.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다시 증시는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들을 볼 건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많이 빠졌는데 지금 당장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수급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다. 유동성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반도체가 여전히 강한 부분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기업은 아이렌인데, 아이렌뿐만 아니라 네비우스, 코어이브 다 지금 구간에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 특히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50불로 기준을 올려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마나 이제 IVO 이 미결제 옵션 내에서 하방의 베팅은 40불에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60불의 혀를 뚫어서 돌파를 하게 될 시에는 이 부분이 숏 커버링과 스키지가 동시에 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60불이에요. 그래서 이 60불을 강하게 뚫는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두시고, 요거를 강하게 뚫는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기준을 60% 올려놓고 홀딩이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뚫으면은 레벨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이 이평선도 정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일선 위에 있고 이 구름대도 위에 있고, 추세적으로 흐름 자체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계속 들고 계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네비우스입니다. 이제 네비우스가 지금 네오클라우드 대장인데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 찍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한번 추세를 이탈하면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이 구름대를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 그래서 요 부분을 한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 라인대를.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워낙 이 주도주의 대장 추세가 강한 종목들에게 이런 자리를 주지 않네요. 반도체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네비우스도 다시 한번 여기 이 라인대만, 넥라인 구간만 찍고 다시 한번 추세의 힘을 받아서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어이브입니다. 코어이브는 이제 100불 기준으로 진입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들고서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8불의 혀를 뚫느냐, 이 118불에서 120불을 뚫어야지 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았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랜도 60불을 뚫어야 되지만 코어이브도 120불을 여기 구간을 좀 혀를 뚫어야지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이브도 지금 구간에서는 모멘텀 자체가 괜찮은 상황이다. 네오클라우드 섹터 자체 모멘텀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 최근에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상승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후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다 풀로서 요 200일선 이제 추세 넘었으니까 강하게 쭉쭉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절반 이상, 50% 이상은 저는 좀 익절을 하거나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50%를 기대감을 가지고 갖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풀 익절을 하고 좀 지켜보든가,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일선을 뚫고 수급이 들어와서 아예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똑같이 지금 구간에서 이 후드를 더 끌고 갈 만한 호재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그때 다른 기업도 오라클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200에서 막 떨어진 것처럼 후드도 한번 다시 재정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부분 익절이라든가 익절하고 나오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IBM입니다. IBM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펌핑이 나오고 나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260불이 제가 여기 뚫을 때 아웃퍼폼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교롭게도 이평선과 0.618 되돌림이에요. 그래서 260불이 IBM에 때는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기준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260이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하고 지켜보겠다, 요것도 괜찮은 선택이고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260불부터 나는 모아가겠다,
좀 떨어지더라도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가능할 거를 기대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끈 끊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한 230 불까지는 열어 두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양자보다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절반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IBM이 장기적으로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타이트하게는 이 구간을 웬만하면 안 깨고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분할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가 깨졌을 때 이 심리적 중요 라인이 깨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인을 볼 건데요. 코인은 이 구간에서 쌍바닥이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 이 67K 여기와 21선이 맞는 저항 부근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65K 위로 안착을 했으나 여기를 이 구간을 결국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을 해야 되고 여전히 이 7월달 대통령 서명이 클래리트 법안이 완료가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샷아웃을 해줘야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코인 안에서도 주식 토큰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코인 쪽에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몇 개만 보면은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00을 두들기러 갈 겁니다. 지금 1100 감마가 좀 강한 감마의 저항으로 잡혀져 있고 여기를 뚫으면은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게 되면은 더블 탑으로 밀려도 한 1000불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여기 깨지면 900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으로도 메모리는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가느냐, 플랫하게 가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간다면 무조건 본주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밀려도 900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이 될 거고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최소 750까지는 열어두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하지만 요거에서 몰빵을 한 게 아니라면은 요 아래에 내려오는 부분들에 저는 이 메모리 쪽은 계속 매수를 하면서 들고 갈 수 있다. 다만 이 윗구간에서의 레버리지는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그 여기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들어갈 때 포모나 너무 비싼데 들어가고 싶다 하실 때는 본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눌리면 좀 더 담고 너무 많이 오르면은 뭐 익절을 하든 요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시되 저는 메모리 쪽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선반영돼서 가격이 왔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 가격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퀄컴도 뭐 특별하게 엄청난 호재 소식이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195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어찌 됐든 분할로 매수를 해서 들고 가기 상관없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고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벨입니다. 마벨은 일단 젠슨왕이 강하게 1조 클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젠슨왕이 괜히 이런 부분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그 부분에서 선반영되고 아직 뭐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총의 거의 4배를 뻥 틀려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기준이죠. 지금은 4배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2배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블을 모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갭을 당장 메꿀지 안 메꿀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실적 이후에는 플랫하다가 젠슨왕 샷아웃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강력한 호재 펀더멘탈의 호재로 인한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메꾸게 된다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좀 더 일찍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반도체에 모든 비중을 쏟는다기보다는 한 뭐 몇몇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인텔인데요. 인텔도 지금 마이크론 기준으로 1100이면 인텔은 여기가 이제 130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뚫으면 이제 150인데 똑같이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이다. 하지만 인텔 자체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파운드리의 성공을 생각했을
되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부담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근데 워낙 지금 인텔도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쪽도 그렇고 구글 쪽도 그렇고 이제 인텔과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 투자가 어렵지만은 '미래를 보고서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투자했을 때는 인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인텔을 투자하려면은 펀더멘탈을 보면 안 된다. 파운드리 무조건 성공할 거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들만 인텔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펀더멘탈 보면은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증시가 여기 아래로 내려올 건덕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이 횡보 안에서 좀 흘러갈 거다. 이 박스권 안에서 좀 흘러갈 거다. 그리고 좀 더 증시가 좋게 흐름을 수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760 정도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세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좀 밀어 올리더라도 한 740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맞고 요 정도 내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다시 약 보합 정도 21선 내에서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변동 사항이 있다면은 영상을 올리거나 또 멤버십에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